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0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77% 하락을 했고 코스닥 지수는 0.28% 하락이라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시장은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이번 주에 상승을 했던 폭이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 쉬어가는 거는 나쁘진 않고요. 또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마음의 부담도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시장부터 좀 살펴보면요.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어요. 나스닥 지수가 0.06% 상승을 했고 다우 지수 0.04% 상승, 그리고 S&P 500 지수 0.18%. 그러니까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 3대 지수 모두 또 음봉 마감을 했다는 게 오늘 시장에 좀 국내 주시장에는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했지만 상승을 한 게 아닌 거죠. 음봉이었기 때문에 장중에 좀 분위기가 좋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를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테슬라가 장중에 6.84%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윗꼬리를 크게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0.63% 정도 하락, 약보함 마감을 했고요. 인텔이 최근에 계속 좋지 못합니다. 인텔의 경쟁력 악화 우려감에 2%대 하락,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광고 매출 감소 우려에 따라서 4%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기대감에 6% 급등하면서 좀 이끄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시장은 지수는 강세지만 전반적인 종목들은 좀 좋지 못했던 미국 시장의 흐름이었습니다. 국내 주시장 오늘 아침부터 사실은 미국 시장 상승했는데 약보합권 출발을 했고 그 이후에 거의 오전장 시초가를 고점으로 해서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호주의 3분기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호주 중앙은행이 선호하는 절사 평균 CPI는 연간 기준 2.1% 상승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8월 발전용 석탄 재고가 1997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어서 천연가스 상승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우려감이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덧붙여서 미중 간의 갈등도 재고조되는 모습이 오늘 좀 보였습니다. 중국 증시도 좀 그러면서 좋지 못했고요. 미국에서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전일 중국의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자회사에 대해서 영업 허가를 60일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리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미중 간의 갈등 부각으로서 시장에 악재로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의 움직임도 오늘 좀 움직였는데요. 장중에는 원달러 환율이 그래도 1165원 정도까지 워낙 강세의 기조를 보이기도 했지만 1170원에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환율의 움직임, 그러니까 환율은 또다시 지금이 분기점인 것 같아요. 1200원 선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어느 정도 약 30원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1200원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1140원 정도까지 다시 원화 강세 기조가 계속 좀 이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이 딱 환율의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움직임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21선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은 5일선, 11선, 21선 정배열 초입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21선 유지만 잘 된다면은 결국은 3000선 21선 지지하면서 안정적으로 3100선까지 역시 한 100포인트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또 지금 돌발 악재들이 또 나오잖아요. 헝다에 대한 얘기들도 들리고 미중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악재가 좀 더 커 보인다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또 힘들 수도 있겠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 있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관망 심리를 보일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냐. 그래서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3000선에서 좀 다지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는요, 오늘 그래도 조선업종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월요일 날 조선업종이 상승을 하는 게 뭔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수주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이 월요일 날까지는 그렇게 움직이지 못했었는데, 오늘 8%대 강세를 보이면서, 나도 있다. 나도 아직 살아있다. 이거를 좀 보여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지금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재무구조 개선, 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가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추격 매수보다는, 그러니까 6,000원 아래서는 관심있게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가져보고요. 대우조선해양이 계속 좋은 모습이에요. 지난 월요일부터 7%대 상승을 했었고, 오늘도 장중에 5%대까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재무구조나 이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대우조선해양이 조금 안정적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조선업종은 앞으로 아무튼 주목을 해봐야 돼요. 지금 그동안 못 간 섹터고 가격 메리트가 있고 분명 수주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주가 실적으로 또 반영이 될 거고, 최근에 또 이제 국제유가도 강세 흐름이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기아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기아도 오늘 장중에 1.89%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소폭 200원 정도 상승 마감에 그쳤는데요. 기아의 오늘의 실적 발표 좀 상당히 의미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나,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3분기 매출이 17조 7,53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조 3,27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79%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년도 대비했을 때 이렇게 증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난해 3분기, 어제 이제 현대차 실적 발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났었는데, 품질 관련 충당금을 전년도 3분기에 현대차, 기아차가 반영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이 뭐 폭발적으로 증가된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품질 비용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분명히 지금 뭐 반도체가 부족하고 뭐 그래서 뭔가 좀 자동차 업종이 좋지 못하다. 그런 가운데서도 작년도 대비했을 때 1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도 앞으로도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은 지금 분명 기아 같은 경우는 소렌토, 카니발 뭐 이런 SUV 차량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뭐 특히 북미 시장에서도 그들 SUV 차종의 판매가 상당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8만 원대에서 계속 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었기 때문에 뭐 9만 원대 정도까지 올라갈 날도 좀 머지 않았다. 그래서 기아는, 저는 자동차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기아를 좀 탑픽으로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내일 현대모비스 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실적에 대해서도 실적 발표 나오면은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기아와 현대모비스, 그래서 자동차 완성차와 부품주,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좀 반드시 편입이 되어 있으면 향후에 시장이 3,500포인트까지 만약에 대세 상승장에 간다면은 그때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G이노텍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20만 원대에서 좀 안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2.23% 상승을 하면서 20만 6천 원대 움직임 기록을 했고요. 아이폰의 부품주잖아요. 그래서 아이폰에서 폴디드 카메라 개발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애플과 협력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 어렵지만 종목들은 계속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계속 봐야 될 관심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 해나가면서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끌어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